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온 크리스라는 청년이 한국을 찾아 자신의 뿌리를 탐구하며 조상의 희생과 독립을 향한 열망을 되새긴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크리스는 현재 27살로 멕시코에서 역사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로부터 우리 가족은 원래 한국에서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알면서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가족이 발견한 한 장이 오래된 사진이 크리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한국 전통 옷을 입은 한 남자. 사진 뒷면에 적힌 1919년 독립을 위해 싸우며라는 글은 크리스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고 조상이 지키려 했던 나라와 그 희생의 의미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크리스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현재 역사가로 일하며 멕시코와 한인 이민자들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까지만 해도 제가 역사를 연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멕시코 청년이었어요. 스페인어를 쓰며 멕시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축구를 즐기며 자랐죠. 하지만 제 인생에는 항상 독특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제게 자부심이자 동시에 미스터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한국과의 인연은 제 마음속에서 작은 씨앗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항상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크리스, 우리 조상님들은 아주 멀리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곳으로 오셨단다. 그들은 단순히 이주를 한 게 아니라 더 큰 이유가 있었어. 너도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언제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린 저는 그 말의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정말 멀리 있는 나라잖아. 그런 먼 곳에서 우리 가족이 왔단 말이야.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한 민족의 기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는 제가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리스, 잠깐 와봐.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단다. 그리고는 서랍장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상자 속에는 낡고 누렇게 변한 서류들과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국 전통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있었고 배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19년 독립을 위해 싸우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지? 왜 독립이라는 말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바로 너의 증조부란다. 그는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던 분이야. 너의 조상님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그러다 이곳 멕시코로 오셨지. 그날 이후 저는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이유로 멕시코로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는지 궁금했어요.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단다. 언젠가 꼭 그 땅을 밟아보렴. 사진 속에 담긴 조상의 이야기는 제 가족들에게도 미스터리였어요. 사진을 발견한 후 우리는 가족끼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멕시코의 한인 공동체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사와 관련된 문헌도 탐독하며 사진 속 남자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단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몇 달간의 조사 끝에 우리는 조상이 어떤 분이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로 일제의 탄압을 피해 멕시코로 이주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그곳에 정착한 한인 공동체를 이끌며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한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하셨죠.
그는 한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우신 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내가 이런 대단한 조상의 후손이라니. 내가 그분들의 희생과 열망을 이해하려면 한국에 꼭 가봐야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 방문을 결심했지만 막상 한국에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한국에서 해외 동포들을 초청해 한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를 알게 되었어요. 이 행사는 저에게 조상의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행사 초청을 받게 되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상님, 드디어 제가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 한국에 갑니다. 비행기가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문을 통해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바라보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가 조상님이 살던 땅이구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 그 생각만으로도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공항에서 내리니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멕시코에서 가져온 스페인어와는 전혀 다른 빠르고 리드미컬한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밝은 미소와 친절한 태도 덕분에 금세 긴장이 풀렸습니다. 공항 곳곳에 걸려있던 한국어 간판과 태극기를 보며 제게는 꿈같은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행사 관계자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크리스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들의 말에 어설프지만 정성껏 배운 한국어로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순간 그동안 배운 한국어가 헛되지 않았다는 뿌듯함과 함께 제가 조상의 나라에서 또 하나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실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가장 먼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독립운동 역사를 보존하고 기리는 곳으로 제 증조부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독립기념관에 들어서기 전 저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증조부님과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장소야. 기념관의 입구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그려진 태극 문양과 사계가 바람에 휘날리며 저를 환영하는 듯 보였어요. 저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죠. 증조부님이 지키려 했던 바로 이 나라. 그 가치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가득했는데 각각의 전시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을 향한 열망과 희생을 담고 있었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첫 번째 전시관은 3.1 운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한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던 사건이었죠. 전시관에는 당시의 장면을 생생하게 재현한 모형과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의 표정은 두려움이 아닌 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증조부님도 저들과 함께 같은 열정으로 싸우셨겠지.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셨을까? 특히 눈에 띈 건 당시 사용되었던 태극기와 선언문이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이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기는 비록 빛바랜 상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여전히 강렬했어요. 선언문에는 독립에 대한 굳은 결의와 의지가 담겨 있었죠. 우리는 강제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다.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증조부님도 이 선언문을 읽으며 독립운동에 뛰어드셨을 것을 생각하니 마치 그분이 제 옆에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시관을 둘러보다가 저는 독립운동가들의 유품들이 전시된 공간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빛바랜 옷과 낡은 신발,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편지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 유품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가 감옥에서 쓰던 목침이었어요. 그 목침에는 나무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죠.
나라가 없으면 내가 있을 곳도 없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그들의 희생이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잠자는 것조차 편히 할 수 없었던 환경에서도 그들은 독립을 위해 싸우고 미래 세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것이죠. 증조부님도 비슷한 희생을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독립기념관 안에는 해외로 이주한 한인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 전시 코너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 공동체와 관련된 기록들을 발견했을 때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전시물 중 하나에는 증조부님과 함께 멕시코로 떠났던 독립운동가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조상님, 당신의 발자취를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그분의 희생과 열정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감동을 가득 안고 저는 증조부님의 고향으로 알려진 시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다다르자마자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어요. 마을은 평화롭고 고요했으며 사방이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증조부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며 느꼈을 정서를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증조부님은 어떤 꿈을 꾸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드셨을까? 마을에서 만난 주민들은 제가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르신 한 분은 증조부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알고 계셨죠. 내 증조부님이 말이야 참 똑똑하고 따뜻한 분이셨어.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늘 나라를 걱정하셨던 걸로 기억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증조부님의 모습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고향을 떠나 멕시코에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셨구나. 마을 한쪽에는 오래된 돌비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마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증조부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자마자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상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나라를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증조부님의 고향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조상님, 당신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한국과 멕시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당신의 꿈을 이어갈게요. 그 순간 별빛 아래에서 저는 조상님과 연결된 것 같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둘러보았습니다. 조상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지만 그분들이 지키고자 했던 한국의 이상이 이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활기찬 시장,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한국 사람들.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증조부님이 지금 이곳을 보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 특히 제가 방문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는 이렇게 아름답고 강한 나라로 성장했구나.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저의 뿌리일 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이 꿈꾸셨던 독립과 평화, 그리고 미래를 저는 현대 한국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현재, 조상의 이상이 이루어진 모습. 독립기념관과 증조부의 고향을 방문한 뒤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졌습니다. 조상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한국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서울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울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아름다웠습니다. 한쪽에는 고층 빌딩과 화려한 LED 간판이 도시의 현대성을 드러내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경복궁이나 북촌 한옥마을 같은 전통적인 공간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조상님이 보셨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정말 많이 다르겠지만 그분이 꿈꾸셨던 이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광화문 광장을 걷다가 마침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특별 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관람하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상님, 당신이 꿈꿨던 독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기억을 전 세계로 퍼뜨릴 겁니다. 한국 친구들과의 만남, 따뜻한 교감. 서울에서 저는 몇몇 한국 친구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코리아 인바이트 유 행사를 통해 알게 된 친구들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크리스, 오늘은 너를 우리가 자주 가는 찜질방에 데려가 줄게. 찜질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그곳의 독특한 분위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모여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뜨거운 찜질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저는 한국 사람들의 여유와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와 친구들과 함께 길거리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도 그들의 따뜻한 배려는 계속되었죠. 이거 떡볶이야. 조금 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먹어봐. 맵지만 달콤한 떡볶이를 한 입 먹으며 저는 한국 음식이 주는 풍부한 맛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과의 새로운 만남, 글자 속에 담긴 정신. 한국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한글. 간판과 독립운동의 도구로 쓰였던 한글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특히 한글 창제에 담긴 모든 사람에게 읽고 쓸 권리를 주겠다는 정신은 조상님이 왜 독립운동을 위해 한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독립과 평등을 상징하는 도구였구나. 저는 그런 한글로 조상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태극기를 가까이에서 본 건 독립기념관 입구였습니다. 거대한 태극기가 높이 걸려 있었는데 바람에 휘날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바로 조상님과 같은 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상징이구나. 그날 태극기는 단순한 국가의 상징이 아니라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결의가 깃든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기념관 안으로 들어가니 3.1 운동 당시 사람들이 거리에서 흔들던 태극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태극기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하고 일부는 찢어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망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특히 전시물 옆에 적힌 설명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태극기는 독립운동 당시 일본 경찰에 의해 압수되었으며 소유자는 체포된 후 고문을 받았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저는 그 태극기를 손에 쥐고 거리로 나섰을 당시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아마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들이 흔든 태극기에는 나라를 지키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증조부님도 이런 태극기를 들고 싸우셨을까? 그 생각에 저는 태극기 앞에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증조부님의 고향을 찾았을 때 저는 마을 입구에서 또 하나의 태극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작은 기둥에 달린 태극기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상징처럼 보였어요. 마을 어르신 한 분이 태극기를 바라보는 저를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저 태극기 보이죠? 저건 우리가 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신 증조부님 같은 분들이 없었다면 이 태극기는 여전히 금지된 물건이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태극기가 단순히 국가의 상징을 넘어 그곳 사람들에게는 자유와 희망의 증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르신은 이어서 증조부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하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어요. 당신 증조부님은 우리가 태극기를 보며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마을에 걸린 태극기는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걷다가 저는 현대 한국에서의 태극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광장 한쪽에서는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고 그 중앙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서 있었습니다. 전시를 관람하던 사람들 중에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들 역시 태극기를 보며 한국의 역사를 되새기는 듯 했습니다. 태극기는 바람에 따라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조상님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의 숨결을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 태극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조상님들이 지키기 위해 싸웠던 모든 가치의 상징이야. 그 순간 저는 태극기의 4가지 사계권, 곤, 감, 리와 중앙에 태극 문양이 담고 있는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상징하며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죠. 태극 문양은 음과 양이 함께 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뜻하는데 그 속에는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이런 조화와 평화의 메시지가 바로 증조부님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구나. 저는 그 태극기를 보며 조상의 희생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고 태극기는 그 결과를 상징하는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 태극기를 만날 때마다 저는 조상님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제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태극기에 담긴 메시지를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태극기가 그려진 엽서를 한 장 사서 멕시코로 돌아가는 제 짐 속에 넣었습니다. 그 엽서를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증조부님이 지키고자 했던 태극기와 그 의미를 잊지 않고 멕시코와 한국을 잇는 다리가 되겠어. 그리고 태극기에 담긴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거야. 태극기는 단순히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상님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 독립운동가들의 희생,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을 잇게 한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통해 조상의 숨결과 현대 한국의 아름다움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저는 제 뿌리가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조상님은 독립을 위해 싸우셨고 그 열망은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죠. 저는 이 이야기를 멕시코와 전 세계에 더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조상님의 희생을 잊지 않고 그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다리가 될 거야. 이제 저는 멕시코로 돌아가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멕시코로 돌아온 저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사명감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세상에 알리자.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다짐했던 태극기 엽서를 꺼내들고 한국에서 느낀 모든 순간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독립기념관에서 느꼈던 감동과 증조부님의 고향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 내가 세상에 꼭 전해야 할 이야기야. 그 결심을 바탕으로 저는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멕시코시티의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곳에는 저처럼 한국의 뿌리를 가진 후손들이 많이 모여 있었죠. 처음 만난 사람들은 저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크리스 한국에 다녀왔다면서요?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주세요. 저는 그들에게 독립기념관에서 증조부님의 흔적을 찾은 이야기, 증조부님의 고향을 방문했던 감동적인 순간, 그리고 현대 한국에서 본 태극기의 의미까지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놀라운 나라예요. 우리 조상님들의 희생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었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크리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멕시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말이에요. 그날 한인 커뮤니티에서 받은 격려는 제게 큰 용기를 주었고 저는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더 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저는 멕시코시티에서 작은 전시회와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행사의 주제는 한국 독립운동과 오늘날의 한국이었어요. 강연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느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이루었고 그 정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으로서 그 희생을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강연 중간에는 독립기념관에서 찍은 사진들과 증조부님의 고향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보여주며 한국의 아름다움과 역사적 깊이를 소개했어요. 이곳이 제 증조부님의 고향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조상님이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시회에서는 태극기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코너도 마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의 의미를 알고 싶어 했고 한글의 독창적인 구조와 창제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국과 관련이 없는 멕시코 사람들조차 강연과 전시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기 시작했죠. 한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크리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시회와 강연이 성공을 거둔 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과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던 이야기와 증조부님의 고향에서 느꼈던 감동을 중심으로 영상을 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 한인 4세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조상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느낀 감동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을 올리자마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크리스, 당신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도 제 가족의 역사를 탐구하고 싶어졌어요. 댓글과 메시지에서 쏟아지는 응원은 저를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도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전통 음식, 그리고 한국어 배우기에 대한 간단한 팁을 영상으로 만들어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공유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과 멕시코를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특정 민족만의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해야 할 유산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학교들을 방문해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며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직접 그리고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써보는 활동은 항상 큰 호응을 얻습니다. 한국어로 제 이름을 쓸 수 있다니 너무 신기해요. 한국에 꼭 가보고 싶어요. 이런 작은 활동들이 쌓여 언젠가는 더 큰 프로젝트로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제 목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뿌리를 찾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일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일이죠. 조상님의 희생과 독립을 향한 열망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조상님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한국과 멕시코 그리고 전 세계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찾고 그것을 세상에 나눌 때 우리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의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